네, 우리 시즌 테마 전문반 작가님들께 조합부터 계속 인사드립니다. 6월 마지막 총정리 영상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 앞에 교육실에서 진행했던 음식 사진 촬영에 대한 몇 가지 주의사항과 핵심 테크닉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사진은 크게 두 가지. 상업적으로 직접 의뢰를 받아서 메뉴판에다가 들어가는 사진을 찍어 주실 경우, 또는 여행을 다니시면서 테이블에 놓여져 있는 음식을, 맛깔스러운 음식을 이렇게 핸드폰이 아니라 카메라로 촬영하실 때 대략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일단 방향을 잡고 출발을 하시는 거고요. 제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대략 2인상 정도의 음식 세팅을 했을 때, 앉아 계신 상태에서 약간씩 거리를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 일어서지 않으시고 다른 추가적인 조명 장비 없이 다른 식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식당에 있는 이 종업원들한테 뭔가 불편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정도의 범위는 35mm 렌즈가 가장 좋고요. 그래서 35mm 렌즈로 f4 정도 두시면, 근접한 상태에서 앉아 계신 상태에서 음식 사진을 찍으시면 주 타겟, 삐릭 하고 맞추는 주 타겟은 또렷해지고 뒤에는 적당히, 너무 많이 뭉개지는 게 아니라 적당히 뭉개집니다. 그래서 주제, 부재 또는 뭔가 뒤에 어느 정도 음식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으면서 뒤에가 또 너무 정리되지 않고 조리가 심도가 너무 깊으면 또 멋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너무 많이 뭉개지 마시고 적당히 뭉개주는 정도가 35mm f4 정도가 가장 괜찮습니다.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게 여행지에서 편안하게 앉아 계신 상태에서 하실 때 가장 쾌적한 정도의 전달력은 35mm의 f4 이 정도를 권해드립니다. 그 외에 셔터 스피드는 들고 찍으셔야 되니까, 삼각대를 들고 찍으시니까 125분 1초나 250분 1초 정도 확보하셔야 되겠죠. 나머지 이거는 플래시를 쏘시면 안 되니까 감도로 조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김이 모락 날 때, 뜨거운 김이 모락 나는 거는 역광 방향. 그래서 음식 사진을 예쁘게 촬영하실 때는요, 가급적이면 식당에 가시면 창가 쪽으로 앉으십시오. 창가 쪽으로 앉으셔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창가 쪽에다 이렇게 가깝게 두신 상태에서 역광 방향으로 찍으셔야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를 카메라로 잡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김이 없는 상태에서 포토샵에서 스모그 효과를 내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 데이터를 확보해서 연기 나는 그 이미지를 음식 사진에다가 이렇게 덮어서 실제로 연기 나는 것처럼 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그것도 마지막 포토샵 강의 때, 마지막 날 강의 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볍게 이제 이렇게 직접 식사하시면서 촬영하시는 부분에 자연광을 쓰시는 거, 일단 플래시가 없을 때는 자연광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많이 예쁩니다. 빛이 이렇게 들어와줘야 또 반짝반짝하죠. 내부로 들어온 상태에서 천정에 달려있는 실내 내부 조명으로는 이렇게 예쁜 빛 색깔이 안 나옵니다. 예쁘게 찍으실 거면, 가급적이면 자리가 만약에 있다면 창가 쪽으로 앉으셔가지고 자연광을 노리면서 역광 방향으로 하시는 거 필요하세요. 음식 사진은 조금 사실은 가짜의 연출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사진도 이거 제가 직접 면도 삶고 계란도 삶고 다 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실제로 먹을 수는 없지만 주변에 이렇게 액세서리 개념으로 연출할 수 있는 이런 인공 과일이라든가 이런 그 모형 있죠, 모형들, 그런 걸 좀 같이 준비하시면 훨씬 더 주변을 장식하는 데 도움이 되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 얼음 있죠. 얼음이 이건 실제 얼음입니다. 실제 얼음을 그냥 꺼내놓고는 조금 있으면 결로 현상 때문에 앞에가 뿌옇게 이렇게 둔탁해 보여요. 그래서 이건 별로 안 예쁘고요. 유리로 되어 있거나 아크릴로 되어 있는 얼음을 팝니다. 가짜로 모형 얼음. 그래야 실제로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투영돼 보이고 그렇거든요. 콩국수입니다. 콩국수인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유하고 미량의 색소가 있습니다.
노란색, 조금 요만큼 쥐똥만큼만 들어가도 완전히 센 노래지거든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우유하고 아주 요만큼 식용색소 요만큼 하고 섞고 걸쭉한 느낌이 나려면 찹쌀풀을 끓여서 같이 섞거나 아니면 녹말풀을 쓰거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녹말풀 같은 경우에는 잘 저어서 좀 지나면 이렇게 엉켜서 이렇게 이게 묵처럼 뭉치는 부분이 생겨서 음식 사진할 때는 걸쭉한 느낌이 날 때는 녹말가루 쓰시는 것보다 그 찹쌀풀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보통들 그렇게 합니다. 글리세린을 쓰기도 하는데 이게 글리세린은 다른 음식 식재료가 하게 되면 이렇게 좀 그 두부 순두부 몽글몽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분리 현상 이렇게 그 응고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글리세린은 표면에 이렇게 광택이 날 때 지금 보시면 여기 그 오이 바로 앞에 여기는 제가 붓으로 글리세린에다 묻혀가지고 한번 붓칠을 다 한 거예요. 또는 기름을 갖다가 이렇게 오이를 썰기 전에 기름을 바른 다음에 그 상태로 이렇게 커팅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마찬가지 다 전부 다 네, 글리세린이나 오일을 발라서 반짝반짝하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국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닿으면 허물어내거든요. 허물어지니까 국수도 다 삶으시면 안 되고 반쯤 실제로 먹을 정도로 삶는 게 아니라 좀 딱딱하게 삶으셔야 돼요. 안에 그 우리 스파게티 하면 알단테 스타일로 속 안에 이렇게 심이 있는 거 정도까지만 국수를 삶으셔야 돼요. 그리고 허물어내리지 않게 그릇에다가 먼저 이 가짜 콩국물을 붓기 전에 그릇을 거꾸로 엎어놓고 그 위에다가 국수를 또아리를 들어서 위에 올려놓고 허물어지지 않게 해놓고 국물을 옆쪽에다 부으셔야 돼요. 조금만 슬쩍 타고 올라가면 쑥 얘가 국수가 슥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하고 나서 흘러내려와서 다시 다 새 거에다가 국수 다시 삶아서 또아리 틀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다시 촬영했던 사진들입니다. 아래쪽에 요거는 다이소에 그 파는 가짜 그 풀 네모판 가로 300에 세로 300짜리의 그 베란다 꾸미는 바닥 그 재예요. 그거 이렇게 판 붙여가지고 바닥에다 깔아놓는 겁니다. 포커스 아웃이 어느 정도 되면요,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 배경들이 되게 싸구려티 나 보여도 카메라로 딱 찍어서 이렇게 뒤에가 싹 뭉개지면 깜짝같이 그런 그 저렴한 티가 전혀 안 나거든요. 지금 다들 다 연출입니다. 요것도 네, 요것도 강황가루입니다. 이것도 가지도 껍데기만 벗겨서 채 썰어서 다 올린 거고요. 대신 이제 만약에 의뢰받아서 하실 때는 주방장하고도 좀 소통이 돼야 돼요. 실제 먹는 음식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나오는 그 식재료들이 익혀서 위에다가 고명을 익혀서 실제 먹는 것처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진의 그 광택이 죽기 때문에 찌거나 아니면 생으로 올리거나 이런 상황들이 조금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먹는 것처럼 나오게 되면 시간이 좀 지나면 광택도 죽고 막 허물어지고, 또 삶은 이런 채소 같은 것들은 나중에 숨이 죽어서 이렇게 꼬부라지거든요. 그러면 사진을 찍었을 때 막 그 냉장고에 음식 만들어 놓고 냉장고 오랫동안 있어서 먹고 싶지 않은 이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의뢰를 받아서 메뉴판을 만약에 촬영하신다 그러면 주방에 이제 음식 만들어주는 분한테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시고 이 재료가 지금 현재, 대신 이제 신중하게 정말 찍어야 될 때는 실제로 음식이 나오는 손님들이 식사할 수 있는 음식을 한번 받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는 촬영용, 하나는 받아보고, 요거는 요렇게 해주시고, 요거는 삶지 마시고, 요건 생으로 썰어주시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다 숨이 빠져가지고 눅눅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배경 깔지, 우리 현장에서 교육실에서 촬영하셨을 때도 빵이랑 제가 이렇게 작은 간식들, 작은 케이크랑 이렇게 놓고 촬영 같이 하셨었죠. 밑에 제가 준비해드린 골판지 색깔은
식욕을 돋을 수 있는 노란색, 오렌지색, 빨간색, 그 다음에 연파란색 이 정도. 너무 차가운 색이라든가 무채색 계열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깔지 밑에 배경에 까는 것도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육류를 촬영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육류는 가만히 두시면 실온에 두시면 슬쩍 안에 있는 그 핏물이 올라와요. 그런 다음에 조금 지나면 눅눅하게 이렇게 마르기 때문에 키친타올로 계속 뽀송뽀송하게 해주셔야 되거나 아니면 한번 핏물이 올라온 상태에서 실온에 두신 상태에서 한번 키친타올로 한번 싹 핏물을 한번 싹 걷어낸 다음에 앞에다가 제가 현장에서 교육실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화방지 오일이 있습니다. 네, 산화방지제. 그래서 그걸 바르면 발변되는 거, 시간이 지나면 대기 중에 노출이 되면 요 적색 육류들은 지나면 거무튀튀하게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산화방지제를 이렇게 발라주시면 이 붉은색 기운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이 산화방지제를 바른다고 하더라도 약간 칙칙해집니다. 그럴 때 이제 포토샵에서 색깔을 살짝 톡 해서 이제 끌어올리는 방법은 마지막 포토샵 교육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도 마찬가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를 다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신 다 담는데 마지막의 결과물은 뭔가 좀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게 접시를 찍으시거나 그릇을 찍으실 때도 전체를 다 보여주지 마시고 중간을 좀 이렇게 끊어내시는 것도 조금 세련돼 보이는 그런 보정법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냥 찍으면 이렇게 축축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축축해요. 그러니까 위에 따로 이렇게 시즐링 같은 거를 하셨을 때는 여기다가 다시 키친타올을 대시면 이것까지 같이 또 붙어가지고 이 위에 뿌려놓은 시즐링 그런 가루들이 키친타올에 붙어가지고 다 떨어져서 보기 흉하니까 이거 뿌리시기 전에 먼저 물기 다 닦고 나서 하셔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표면에 아무리 산화방지제를 이 오일을 바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이 사진에서 이 사진으로 색조만 바꾸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제 색조 바꾸는 방법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포토샵 교육 때 해드릴게요. 이것도 보통 실내 내부에 있는 천정광 별도의 따로 조명을 쓰지 않으시고요. 식당에 있는 조명에서 오토 화이트 밸런스 찍다 보면 대부분 이렇게 청록색 그 채소들이 올라가 있는 거 찍으시면 자동 오토 화이트 밸런스가 주조색 개념으로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녹황색 같은 느낌이 나요. 맛있게 보이려면 흰색 접시가 있거나 아니면 흰색 국수가 있다면 스포이드로 고기를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맛깔스럽게 약간 녹색 기운에서 붉은색 기운이 나게끔, 이거는 색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색조를 따로 바꾸셔도 좋지만 이것도 흰색 접시일 경우에는 흰색을 카메라 로우나 포토샵 기본판에서 흰색 이미지 샘플링 도구로 콕 한 번만 찍어주시면 간단합니다. 이것도 실제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마지막 시간에 포토샵을 안내 드리고요. 포토샵 보정하는 거는 다시 또 마지막에 강의 때 질문 주시는 것도 정리해서 다른 것도 안내 드릴 거 있으면 추합해서 포토샵 영상만 다시 또 한꺼번에 또 만들어 드릴 거니까요. 네,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또 영상으로 다시 또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출된 사진일 경우에는요, 직접 만약에 메뉴판에다가 메뉴도 넣지만 이 식당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도 메뉴판에 연출된 사진을 몇 가지 같이 넣거든요. 그래서 식재료를 직접 조리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찍으실 때는 조금 무겁게 찍어 주십시오 라는 거. 왜냐면 주방이 사실은 이렇게 무겁게 해놓고 여기만 조명이 갔기 때문에 그렇지, 뒤쪽에는 아무리 고급 레스토랑이라고 하더라도요, 주방은 그냥 포커스아웃 시키지 않고 심도 깊게 해서 찍으시면, 적나라하게 하면 정말 지저분합니다. 물론 깨끗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그 상태를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면 사진은 별로 예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렇게 연출되어 있는 조리 과정을 찍으실 때는 조리개를 한 2.8 정도까지는 벌려서
뒤에를 좀 뭉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점되는 그 부분에다가 가까운 곳에만 빛이 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조명을 다 끄고 지속광을 쓰시든 순간광을 쓰시든 그 조리하는 식기라든가 이런 주방 도구 쪽에 좀 집중해서 촬영하시는 거 필요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다 보여주지 마시고 자르시거나, 실제로 음식 테이블에 나가는 건 아니지만 연출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 실제로 이렇게 파슬리 같은 거를 손님들 있는 상에다가 옆에다가 막 이렇게 뿌려놓지는 않지만 사진을 찍을 때는 그 정도의 연출은 조금 약간 필요합니다. 네, 됐습니다. 이 정도면 기본 핵심 내용은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작가님들께 다시 포토샵으로 보정하는 거를 색감 컨트롤하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6월달 마지막 포토샵은 이번에 안내해드린 조명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는 음식 사진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앞전 영상에서 안내드렸던 제품 사진 관련된 부분, 이런 방법들을 포토샵에서 어떻게 조금 더 후조치하시면 좋습니다라는 것들을 다시 안내해드린 시간으로 갔고요. 또 현장에서 교육실에서 추가적으로 질문 주신 내용들을 또 정리해가지고 추가로 답변 드릴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서 포토샵 영상으로 다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들, 우리 7월 달은 주제가 일출 사진하고 파도 사진입니다. 네, 동해 쪽으로 갈 겁니다. 네, 동해 쪽으로. 조금 일출도 그러니까 일출 사진이다 보니까 약간 조금 촬영 당일날은 새벽에 좀 이른 시간에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실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같이 일찍 움직여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 스케줄은 정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포토샵 강의 때 인사드리겠습니다.